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 닥친 폭우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는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올여름 집중호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시아 지역에서 폭우가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죠. 거의 80년 만의 폭우로 그 피해가 상당했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가 조금만 진전돼도 폭염과 폭우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급증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미국 스탠퍼드 대학 노아 디페나우 교수가 올해 3월이었죠. 국제학술지에 이런 내용을 게재를 했는데 이 말이 아주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동아시아의 집중호우입니다. 6월 초순에 중국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장마가 2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엄청난 피해를 기록을 했죠. 집중호우로 인한 양쯔강의 범람이 대도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농촌 지역의 뚝을 몇 차례 무너뜨려야 할 만큼 아주 심각했습니다. 7월 29일 중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장시성, 안의성, 후베이성 등 27개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로 이재민이 무려 5,500만 명이 육박을 했는데요. 이 숫자는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은 수입니다. 158명이 죽거나 실종을 했고요. 376만 명이 긴급 대피를 했는데요.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가옥 4만 천채가 무너졌고 농경지 침수는 남한 면적의 절반이 넘었으며 직접적인 재산 피해만 24조 6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나 인터넷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중국 홍수로 인한 샨샤댐의 수위가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이 산샤댐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어디서는 균열이 발생했다. 여러 가지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일단은 중국 당국에서는 붕괴 가능성을 일축을 한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일본의 집중호우 피해는 어떤 상황인가요? 일본 역시 동아시아 장마와 호우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7월 초에 규슈 지역에서 발생했던 1000mm입니다. 엄청나죠. 이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7일 기준 8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4개현에서 하천 105개가 범람을 했고요. 토지 1,551헥타르가 침수가 됐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구마모토현의 사망자의 80%는 하천 범람 등에 따른 익사자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는요, 하천의 수위를 급격하게 높이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한 건데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던 일본 정부는 이 호우재해를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행정상 특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말 기상당국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도로 곳곳이 끊기고요. 또 산사태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시도 이 폭우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왜 이렇게 장마가 이번에 길고 또 국지성, 게릴라성 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올해 우리나라 장마 시작은 이제 제주도에서 6월 10일, 중부지방이 6월 24일이었죠. 예상으로는 평년 정도의 장마가 끝일 것으로 봤는데 예상보다 정말 훨씬 더 길어지면서 역대급 장마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장마가 길어진 이유는 북쪽에 아주 찬 공기와 남쪽에 따뜻한 고기압 사이에서 장마 전선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북태평양 고기압은 통상 7월 25일 정도가 되면 이제 강하게 발달하면서 장마 전선을 북한으로 밀어 올려요. 그래서 장마가 끝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북쪽의 찬 공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어 올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만들어진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 쪽에 계속 위치하면서 장마 기간이 길어졌던 것이고요. 여기에다 이제 수증기까지 보태지면서 실제로 이제 계속 비가 더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던 것이죠. 장마 시작이 도대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할 정도였는데 맞아요. 6월이었군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장마가 오랫동안 이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게릴라성 폭우와 그리고 또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난 7일부터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졌던 그 집중호우가 정말 큰 피해를 남겼잖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11일이었죠. 중앙재난대책본부, 안전대책본부에서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사흘간 광주와 전남엔 최고 600mm 가까운 비가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고 1명이 다쳤죠. 특히 섬진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전북 남원과 전남 담양, 구례, 경남 산천 등에서 주민 3,540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지금 못하고 있고요. 또 공공시설 피해로는 도로와 교량은 1,489건, 하천 피해는 65건, 산사태는 11건 등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이 섬진강 범람으로 마을이 잠기기도 했고요. 또 광주천은 도심을 흐르는 하천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도심 지역에도 정말 많은 피해가 속출했는데 다음은 중부지방의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오전까지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등 이렇게 집중호우와 소강 상태 좀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장마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 밤에 상당히 강했던 비가 이제 실제로 이제 서울이라든가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내리던 비가 남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충청과 전북 지역으로 비가 내렸다 현재는 좀 경상도 쪽으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예.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저기압이 북상하고 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정해서 남쪽에서 올라오던 수증기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이제 강수 강도가 약해졌고 현재 경상도 쪽으로 약해지면서 내려갔고요. 다만 이제 남해안 쪽으로는 지금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기록적 폭우로 본 아주 굉장히 큰 피해를 본 게 경기 남부, 충청, 또 호남 쪽으로 아주 정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어서 네. 정말 추가적인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예. 올해 장마는 당초 예상보다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장마비 예보가 지금 있었는데 오늘 기상청이 바꿨죠. 일요일까지로. 네. 그러면서 북쪽의 찬 공기가 계속 버티면서 수도권과 강원은 일요일까지도 일단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요일까지요. 네, 그러니까 중부지방에서 장마 기간이 가장 길었다는 게 2013년이에요. 이때 49일이었는데 올해 중부지방 장마가 6월 24일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 49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예. 또 사상 처음으로 50일이 50일. 넘게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예. 정말 역대 최장 장마라는 말이 수치를 보니까 더 실감이 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그 5호 태풍 장미가 우리나라를 이제 지나갔는데 바로 소멸하면서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그 태풍 길이 열려서 앞으로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 몇 개 더 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서태평양이라든가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태풍이 올라오려면 일단 서태평양이나 이런 쪽에서 태풍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네. 그래 뭐 물론 만들어져야 당연히 올라오게 되는데 현재 어느 정도 만들어지겠느냐? 이거 예측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예. 이제 보통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연변을 따라서 북진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올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태라면 일단 태풍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 인근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은 아주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자, 태풍 장미에 이어서 제 6호 태풍이죠. 메칼라도 중국 쪽으로 넘어가면서 좀 소멸 수순이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는데 혹시 추가적인 태풍 북상 소식이 있는지 궁금해요. 현재는 뭐 제6호 태풍은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소멸할 것을 일단 보고 있고요. 네. 다음 이제 7호 태풍은 아직은 발생을 안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재 그 우리나라 쪽으로 가장 올라오는 서태평양 쪽이거든요. 이쪽 네.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만일 만들어진다면 이번 거는 계속 4호, 5호, 6호는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졌는데 예. 일단 지금부터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중대형급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네네. 높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지금 기간은 현재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길이 열려 있는데 예. 만일 중대형급이 만들어진다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네. 일단 뭐 올해 기상청이 한 2개에서 4개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네. 하나가 이미 이제 영향을 줬으니까 앞으로 한 3개 정도 남은 상황이네요. 네, 그렇게 이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지금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의 길이 열린 만큼 또 중대형 태풍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하신 만큼 추가적인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올여름 기상청은 이렇게 집중호우, 길어진 장마를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일단 기상청의 예보는 틀렸습니다. 뭐 그건 틀린 건 틀렸다고 예. 말해야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예보가 틀렸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올여름 예측할 때 기상청들은 장기 예보를 낼 때 그냥 기상청 자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많은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라든가 많은 기관들하고 같이 토의를 해갖고 냅니다.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올해 장마를 예측을 할 때 북반구 특히 시베리아 고온 현상을 놓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올해 우리나라 또 중국 그리고 일본에 나타난 폭우 같은 경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죠. 이 왜냐하면 이제 북극과 시베리아 지역에 나타났던 이상 고온 현상이 주범이라고 이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예. 그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쌓이면서 공기가 정체했죠. 그러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제트 기류가 남쪽으로 길게 뱀 모양으로 사행을 하면서 내려와서 예. 우리나라, 중국, 일본 쪽에 차가운 공기가 아주 속도가 늦게
이동을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한기가 예상보다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장마가 굉장히 길어졌고요. 예. 또 비도 이 두 기단 차이의 기온 차이가 크다 보니까 역대급 호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기후 변화는 우리가 갈수록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상 이변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당연히 기습적인 이런 집중호우는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후재난 지구를 구할 기술, 그런 마법은 없다. 예. 이게 이제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의 발리인데요. 네. 자, 사실 마법 없거든요. 정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 노력만이 정말 이런 기후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갈수록 날씨 관련해서 역대 최장 그리고 역대 최고, 사상 처음 같은 단어를 점점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는 환경 보호를 넘어서 우리 인류의 생존이 달렸다는 생각으로 환경 보호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